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장 기자. 주말 동안요, 이낙연, 이준석 두 전직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합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회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서로 때가 되면 만나겠다,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3지대 세판 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건 또 깊은 상의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아마 이낙연 대표님처럼 사실 대통령 빼고 모든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같이 그리는 울타리가 돼야 될 것이다. 네. 네, 정광대 대변인. 일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좀 거리를 좀 두는 모양새였는데 이준석 전 대표 보고 이제 정치 좀 보기 드문 인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동 가능성을 갑자기 내비쳤단 말이죠. 네.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권이나 병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의 적. 그러니까 공동의 적은 네. 둔 사이는 나의 친구입니다. 어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반윤의 가치를 같이 갖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만평에서 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을 제압하려는 이른바 이의제의라는 만평이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흥미로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까지 창당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준비를 하나도 해놓지 못한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신당 창당에 필요한 여러 인물들을 모은다거나 출마 가능한 사람들을 모은다거나 이런 걸 해왔었거든요.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할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실무적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좀 들으신 얘기는 없으신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만한 행보들은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 저번에 깔린 것들은 민주당이 변해라 그 얘기거든요. 혁신해라. 그러니까 이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세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메시지가 네. 세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까지 만나겠다는 거는 정말 당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신당까지라도 창당할 만큼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뭔가 그 혁신의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본인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당을 통합시키고 내년 총선에 있어서 뭔가를 해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상임 고문입니다. 김부겸 총리, 그다음 정세균 총리 다 아주 기라성 같은 상임 고문들이기 때문에 상임 고문들이 모여서 신당을 창당한다. 이 정치사에서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자체가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매우 잘해서 윤석열 정부가 매우 잘해서 위기다.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못하고 있는데 통합만 하고 좀 부족한 부분만 채워가면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아주 악재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당을 떠난다. 그랬을 때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들은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까 그 세 명의 총리 네. 바뀔 의향이 없을다 그랬는데 바뀐 만큼 그만큼 파급력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요.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물론 열매는 없었지만 최소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들은 다선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이 정치를 했던 영역에서 하나의 체제로 몰입돼서 기득권 정치 하지 말고 뭔가 좀 국민들이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혁신의 의지, 혁신의 결과물을 내놔라. 내놨을 때는 아마 명락해동이 바로 성사가 되면서 민주당은 이런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론들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계 대변인. 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7일을 일단 신당 창당 뭐 기한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창당을 뭐 다시 뭐 바뀌면 다시 창당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꾸로 보면 이 대표를 잡을까요? 저는 서영재 의원 얘기하신 부분과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나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국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는 당에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까지의 과정,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은 목표 수준을 설정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탈당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가능하겠느냐? 그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 원래는 창당한다고 했는데 이날 탈당을 해서 뭐 한 달여간의 과정을 거쳐서 신당 창당하겠다는 그런 합니다. 풀이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연대 움직임에 관해서요. 일단 여야는 안테나 일단 바짝 세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일단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그걸 뭐라 낙준 연대 이렇게 되면 그 교섭단체 가져갑니다. 아주 파괴적인 타격이 올 겁니다. 그걸 낙석연대라고 안 하고 낙준연대라고 하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낙석연대 같은데. 아, 낙석연대입니까? 설사 신당 만든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 결국은 예. 수도권과 호남, 예를 들어 뭐 호남에서의 어떤 표의 갈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겁니다. 낙준, 낙석연대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관계 대변인 일단 두 사람 뜻이 맞는다면요. 만나서 일단 신당 창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의견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득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뭐 교섭단체까지 가능할 정도겠느냐 22% 정도 득표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두 분 만나서 여러 가지 가능성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지금 처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당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이 당에서 활동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치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당 창당에 관한 시나리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분이 만나서 뭐 일정 정도 공감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데 그게 뭐 지금 하태경 의원처럼 뭐 20석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성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창당 가능성 둘이? 둘이 만나서 창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수는 있겠지만 둘이 만나서 손잡고 가는 건 아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면 땡큐죠. 고맙죠. 지금 여러 가지로 동력이 빠졌을 텐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는 본인의 메시지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에요. 그래서 정치다. 그럼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뭐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결국엔 정치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출발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게 이제 명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바꿀 턱이 없고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명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본인 정치하려고 나왔구나. 네. 라는 순간 새가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사라질 때, 그러니까 명분이 이제 쌓일 때, 그때는 창당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도부가 지금 혁신 부분이나 이런 거를 그거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달 내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그냥 강한 마중물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손을 잡고 삼지대를 창설하는 거, 그거는 아주 영원한 얘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뭐 만남도 꼭 빠르게 추진할 거라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안에서 원칙과 상식 등 좀 당내에서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얼만큼 끌어안느냐. 뭐 다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고 통합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숙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어렵다는 것을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재명 대표 이하 많은 지도부들이 고민을 할 거고, 어차피 이낙연 지금 전 대표를 안 만나더라도 김부겸 총리나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를 만나면서 좀 얘기를 만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물밑 작업에서 기류가 어떤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혁신의 결단 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는 거는 좀 만나기 싫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뭐 선거제랄지 뭐 바뀌지 않는 거, 그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만나자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아 이거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계속 이런 그 긴만 모락모락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단코 이재명 대표한테는 좋은 어떤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게 끌고 갈수록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결단하고 빠르게 혁신 부분으로 차츰차츰 성과부를 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명락회동을 통해서 좀 당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도부로서는 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까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뭐 지켜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장관 기자, 일단은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이 모임도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굉장히 반발하고 이제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주말에도 한번 모였고요. 지금 좀 가시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의원이 지지자들 모아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크쇼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또 아직까지 신당 창당 계획에는 선을 그었는데 12월을 마지노선으로 언급을 하면서 추후 독자적으로 행보할 가능성, 그러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이 4명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뭐 말만 하면 뭐 그냥 마구잡이 달려들어서 쥐어패고 흔들고,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로 돌아와 있나? 힘 있는 놈이 장땡인 상황으로 가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학 숙제 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한번, 저희는 솔직히 벼랑 끝 전술입니다. 성주 대표님, 일단은 뭐 원칙과 상식, 신당 창당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간 선을 긋는 느낌인데 어때서 보이십니까? 결국 이들이 탈당 소송 밟게 될 거라 보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분들이 이제 빨리 나가서 좀 분열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국민의힘이나 보수 패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반드시 나간다. 네. 나가야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들을 취재를 했어요. 만나서 얘기도 했고, 정말 선배님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왜 민주당을 나가야 돼? 어허. 손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어떤 삶의 궤적 자체가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당직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삶 전체를 민주당과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톤을 높이는 거예요. 이 톤을 높여서 묵직한 도를 계속 지도부에 던지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배수의진이라고 하죠. 네. 보통 12월이다 기한을 주고 잘못하면 우리가 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런 정치적 메시지이지 신당 창당 같으면 저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대의 개념으로 봅니다. 예. 저는 만약에 이제 그동안의 혁신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분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제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고조됐을 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총선이라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인데 이른바 반명 의원들에 대한 저격 공천이 본격화된다면 이분들 당내에서 활동한 걸 공간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이분의 스타일이 신중하고 뭐 엄근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당 가능성을 말은 하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최근에 오는 그 발언들을 보면 이미 마음은 굳히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취재를 했다고 하지만 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부 생활을 하면서 네. 여러 유력 대권 주자들이 뭐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었는지 선거를 어떻게 치렀었는지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선택지는 이미 신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뭐 정치부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반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어서 예를 들면 2015년을 기억할 거예요. 16년, 15년인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죠. 그때 민진모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무슨 행동해서 비주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탈당하겠다라는 식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네. 당시에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제 갈라선다, 분열한다, 여기에서 신당 창당 온다 했는데 그분들 다 단수공천 받고요. 지금까지 주류가 돼서 아하.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씀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